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비트코인 연말까지 20만 달러 간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영국의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 차트드는 비트코인이 연말 가격 전망을 20만 달러로까지 상향을 하면서 강한 낙관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2억 7,1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지금의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자, 그 이후로 들고 있는 거 역시 상장지수 펀드 자금 유입 확대와 그리고 기업의 재무 부문 수요 그리고 정책적 호재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 현물 ETF와 기업들이 24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이 수치가 이제 3, 4분기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재무 수요는 3분기에 2분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유입 흐름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요인이 맞물리며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 달러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조 달러 유동성 폭탄 야서 헤이즈 비트코인 당장 매수 안 하면 손해라는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갑작스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금융 자유 때문이 아니라 국채 매입을 위한 10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무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 전 CEO 이아서 헤이즈는 최신 SA 쿼드 프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미국 내 8개 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은행들이 보유 중인 약 6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곧 온체인 달러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달러라는 건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는 거고요. JP모건이 준비 중인 JPMD 토큰이 이러한 모델의 시발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금 전환으로 생성된 자금은 국채 매입에 활용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이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국채 매입에 활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대1로 이제 패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국채 같은 이 자산을 매입을 해서 1대1로 지금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채를 이제 매입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미국 국채를. 근데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서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연준이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된다면 은행들이 3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까지 이 단기 국채 매입에 전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총 10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정부 채권에 이제 투입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나 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들은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라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선언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자는 결국 먼저 매수한 사람들의 출구 유동성이 될 뿐이다 라고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아주 높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과 JP모건 주식을 매수할 때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주저하면 기회는 사라진다. 비트코인은 10배 올라 100만 달러를 찍을 때 그 파도에 깔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에 이제 유동성 폭탄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고요. 조용한 비트코인 축적 2025년 상반기 상장사들이 ETF를 앞섰다라는 기사예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모두 다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어요. 대거 매입한 주체가 결국엔 ETF보다 상장사들이 더 크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ETF 발행사의 2배나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상장사들이 사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보자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장사들은 총 24만 5,510개의 비트코인을 자사 재무제표에 추가를 했어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구매한 이 5만 1,653BTC 대비해서 375%나 이제 급등한 수치이고요. 같은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은 11만 8,424BTC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사들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상장사들이 이제 작년에 구매했던 것과 비교해도 지금 375%나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올해 상장사들이 엄청나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지금 매집 중이다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최근에 그러니까 매집이 급증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들이 확보한 24만 5,510BTC는 ETF 발행사가 모은 11만 8,424BTC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라고. 왜 4배죠? 이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더욱이 ETF는 해당 기간 매수사량은 2024년 상반기 보다 56% 감소를 했고 2024년 말보다 펀드로 자금 유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소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이제 ETF 같은 거래소 상품 대신에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4개 기관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41곳이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 초 67곳, 3월 말 79곳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상장사 수만 보면 이 6개월 사이 140%, 3개월 사이에 80% 이상 증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신규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시장에 뛰어드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6개월, 3개월 사이. 폭증을 한 거죠. 지금 업계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사들의 매입 확대와 ETF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장 내 유통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 쇼크. 이거 제가 매번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되면 신규 발행량이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관 수요가 증가와 공급 축소가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ATH인데 왜 안 팔까? 예상 수익률 낮아서 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 그 가격까지 다시 또 올라왔어요. 11만 달러 선까지 다시 또 최고점을 찍었는데 왜 이걸 안 팔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실제로 시장이 진입한 투자자가 이제 높은 가격대에서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올해 들어서 지금 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올해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근데 올해 5월부터 거의 고점에서 계속 이 행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매수한 쪽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큰 수입을 아직 발생할 시기가 아니고 이걸 아직 수익 실현할 만큼의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나와야지만 그때서야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팔고 싶은 가격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픽을 찍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 177%, 뭐 185%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 실현 물량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뭐 투자 수익률 지금 이제 기준들이 있죠. 아까 180%, 177%, 아직 근데 12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고, 지금은 더 버틴다, 호들링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홀더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470만 BTC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매도 압력이 낮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일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부 매도세가 나오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바닥이 떨어지면 다시 또 매수해서 올려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강하다. 그리고 매수 주체가 이제 장기 보유자, 과거에 진짜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장기 보유자들에서 새로운 지금 투자자들로 옮겨가고 있다. 그 새로운 투자자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그것도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바꿈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조용한 매집 매매 반응 시장 기대감 자극이라는 기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와의 그 갈등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조용하게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성 트윗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밈 트윗에 이제 직접 좋아요를 누르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진짜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했나? 찾아봤어요.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이제 이 블루 표시 있죠? 이 블루 표시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름만 일론 머스크지,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가짜 계정이 많아요. 트위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다른 곳에서는 막 이제 뭐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아니냐 막 추측성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된 건데, 그래서 막 4천억 달러 규모의 막 세계 최대 갑부가 비밀리에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그래서 막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좋아요를 달았다. 뭐 이러면서 뉴스들이 계속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지어 이런 뉴스까지 나와요. 이 트럼프 충돌, 테슬라, 머스크, 비트코인 대량 매집, 매입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기사가 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기사가 확인되지도 않는데 나온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만 보고 함부로 이게 우리가 단정을 짓기 참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게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데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뭐 테슬라의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가능성은 있죠. 예, 가능성이 있는 게 트럼프의 지금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Big Beautiful Bill이라는 그 돈을 푸는 정책들, 아주 정신 나간 정책이다. 막 이래서 이런 법안들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한다. 막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일론 머스크 형님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대체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건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근데 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테슬라와 이제 스페이스X에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17만 달러 상승 가능성, 달러 약세와 자금 유동성 확대 청신호. 네, 달러 가치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세계 주요
광의 통화인 M2 공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M2라는 건 이제 현금, 예금, 저축성 예금, 이 단기 유동성 높은 이 금융 상품을 포함한 통화 공급량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 얼마나 이제 공급이 됐느냐 시장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통화량이 이제 M2가 증가할수록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유리해요. 왜냐면 그 통화가 이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보통 자산의 가치가 이제 높아집니다. 통화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흐름들은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요거 달러 지수하고도 같이 봐야 되는데, DXY 지수가 이제 12%는 하락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은 12% 상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고요. 근데 전형적으로 지금 달러 지수 하락하고 있죠. 명확하게 하락 추세 그대로 이어가면서 계속 최저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제 어디쯤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있고, 달러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비트코인에는 호재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달러 가치 하락은 결국엔 비트코인의 호재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이 폭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펀드 스트레스 톱니가 밝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많은 ETF가 아마도 현물 교환 방식을 채택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자신의 암호화폐 키를 ETF 제공자에 넘기고 ETF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펀드 스트레스의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인 톱니 같은 경우는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매도 역시 비트코인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이제 고래들, 장기 투자자들이죠.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일부 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정말 이제 옛날에 10달러에 사고 뭐 100달러에 샀고 했던 사람들이 10만 달러가 이제 돼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언제 수익을 실현해도 다 수익이에요. 결국에는 큰 수익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100만 달러가 되든 10만 달러가 되든 우선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지금 이익 실현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비트코인 보유자 중 다수가 막대한 이익을 쌓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팔지 않는 것도 꽤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물량을 지금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일부는.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95%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반면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율 중 상당수가 큰 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런 매도와 매수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관 투자자의 95%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창기인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걸 또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뭐 올 만큼 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뭐 1억이 넘었다. 엄청난 가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는 아직 5%밖에 못 들어왔다. 예요. 그만큼 아직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고래들 7월 상승 알트코인으로 이더리움 등 3종 선택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고래가 지금 알트코인으로 뭘 선택했을까?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이더리움은 지난달 고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집한 자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대형 보유자 순위 규모는 지난 일주일 동안 95%나 급증을 했고 대규모 매수세가 포착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95%까지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에도 상당량의 자금이 지금 들어왔다. 조정기를 보였을 때 오히려 이것들을 알 수가 있고, 온도 같은 경우도 실물자산 연계 기반 토큰으로 최근 센티먼트 데이터에서 고래지갑 보유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에서 10만 온도를 보유한 주소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300만 개 추가로 축적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체인링크도 고래들의 집중 매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10만 달러, 100만 달러 이상의 규모의 대형 거래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단기 상승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 기사에서는. 비트코인만이 정답이 아니다. 다른 알트코인도 재무 전략에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자, 우리 스트래티지가 이제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상당하게 이제 주가 상승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만을 매집하지 않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이 컨센시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18만 8,478 이더를 매입을 했고요.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생태계 개발을 감독하는 독립기관, 이 이더리움 재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 보유자가 된 거예요. 상당량을 지금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개 자동차 기업 웨버스 같은 경우는 3억 달러 규모의 리플을 재무 전략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한 반도체 개발사는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바이낸스 코인을 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각각이 이렇게 지금 자신만의 알트코인들을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성공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샤프링크 게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200만 달러를 추가 스테이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샤프링크 게이밍은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더리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준비자산으로 하는 이 상장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장사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컨센시스에 투자를 받아서 지금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킹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LS 이더를 2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추가 예치했다라고 하는데, 스테이킹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하루 만에 28%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거래로 샤프링크는 16만 5천 개 이상의 이더를 스테이킹하게 됐고, LS 이더 보유량은 약 4억 5,80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 이더는 스테이킹 보상을 유지하면서도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샤프링크는 이를 활용해 이 실시간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한 능동적 트레저리 전략을 펼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컨센시스에서 이 샤프링크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인 이제 조셉 루비 회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세일러의 전략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직접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금 세일러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급등을 했다. 25%나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좀 횡보 중에 하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제가 한번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조정세 나왔을 때, 이 크게 조정이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 횡보를 하고 관심이 없을 때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금 이더리움에서 정말 이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큰 이제 상장사이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까지는 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한번 공부해보세요. 투자 추천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번씩 해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는.
비트코인 채굴주 이 경제지표 호조와 함께 강세 기록이라는 기사고요. 이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비트코인 채굴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이어 플랫폼즈나 하이브 디지털, 헛에잇이나 이제 마라홀딩스, 비트팜스 뭐 이런 주식이 13%에서 28%까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나스닥이나 이제 S&P 500이나 다들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붐을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신샤루미스 이 미 상원의원 비트코인에 아주 적극적인 이 국회의원인데, 지금 이제 감세 법안의 수정한 형태로 들어가는 이 법안, 이 세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법안을 이제 별도로 발의가 됐다고 해요. 이 법안 내용이 뭐냐면 $300 이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최소 기준 도입. 그 면세 규정이죠. 이거 $300 이하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300 이하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제 그 세금 자체를 감면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괜히 초기 투자부터 조금 투자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세금 내라고 하면은 이제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진입을 쉽게 만들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자와 스테이커의 이중과세. 이것도 이제 채굴자와 스테이커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세가 이중으로 되는 것들은 이제 막겠다라는 거고, 암호화폐를 다른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세금 형평성 규정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법안이야 뭐 충분히 통과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채굴과 관련된 과세 폐지는 트럼프가 아주 환영할 만하죠. 트럼프가 채굴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ETF 블랙록의 최대 수익 창출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블랙록의 IBIT가 가장 큰 수익을 지금 창출할 것이다 라고 마이클 세일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최근에 이 IBIT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IBIT 올해 수익만 해도 1억 9,100만 달러, 약 2,605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해요. 엄청난 양의 이제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이 행보들이 결국에는 총 195개 펀드 가운데에서 지금 엄청난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1위가 이제 러셀 1000 성장 ETF인데 수수료가 지금 0.19%, 연간 약 2억 1,100만 달러 수익을 얻고 있는데, 요거를 뛰어넘는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수수료가 이게 더 높아요. 실제적으로 0.25가 연간 수수료, IBIT가 그렇다고 해요. 이거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래서 아마 블랙록에서도 지금 이 비트코인 ETF, IBIT를 엄청나게 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ETF로 이제 들어와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매집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뭐 차트 너무 아름답죠? 뭐 따질 게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헤드앤숄더 패턴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상단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흐름들, 그리고 저점은 올려주는 흐름들, 여기까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가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매집하고 올려버리는 이런 힘들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